두 번째는 직권발전기입니다. 이 직권발전기는 자여자 발전기로서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회로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전기자 저항이 있겠고요. 전기자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계자의 저항이 계자가 전기자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원동기는 이 전기자를 N RPM으로 회전을 시킬 것이고요. 여기에 전기자의 저항을 RA, 계자의 저항을 RS 이렇게 씁니다. 직권 계자의 저항 RS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부하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자에서 이 전기자의 자속을 공급을 할 것입니다. 자속을 공급받고 전기자가 N RPM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유기기전력 E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전기자 전류 IA가 흐르게 되고 이 IA가 직권 계자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IS가 되겠네요. 그리고 부하의 I다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 단자에는 부하의 단자에는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직권발전기의 전압 및 전류에 대해서 전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전기자 전류나 직권 계자 전류나 부하 전류가 다 뭐예요? 하나의 직렬 회로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A와 직권 계자 전류 IS와 부하 전류 I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단자 전압이고요. 전압 강화가 여기서도 발생하고 여기서도 발생을 하겠죠. 따라서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V 플러스 IARA 플러스 ISRS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와 브러쉬에서의 전압 강화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문제에서 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번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 플러스 IA나 IS가 IA로 같겠죠. IA나 IS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IA에 RA 플러스 R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단자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유기기전력에서 마이너스 IA에 RA 플러스 RS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언제 부하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하시에 대한 전압과 전류에 대한 관계다. 그러면 무부하시를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부하시. 자, 무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하 전류가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하 전류와 계자 전류가 같습니다. 즉 IS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자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속이 0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무부하시 유기기전력은 0이 된다. 그 얘기는 전압 확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전압 확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부하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 곡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성 곡선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해야 될 게 뭐예요? 무부하 포화 곡선과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무부하 시 전압 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직권발전기에서는 실제 무부하 포화 곡선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외부 특성 곡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특성 곡선.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낸 게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전류 I, 단자전압 V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제거하고 그냥 자속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올려보겠다. 계좌전류를 회로와 관계없이 그냥 회로와 관계없이 계좌전류를 0에서부터 증가시켰을 때 이 유기기 전력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죠. 그럼 얘는 여기에서부터 증가를 해서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기포화가 되겠죠. 얘가 유기기 전력에 관한 그래프예요. 그렇죠? 자속을 즉 IS라는 값을 IS라고 하는 값을 0에서부터 증가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기기 전력은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E는 K 파이 N이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단자전압 V라고 하는 건 뭐예요? E 마이너스 IA RA 플러스 RS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계속 I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요만큼에 대한 뭐가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 즉 여기에서 요만큼 계속 빼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V에 대한 그래프가 되더라고요. 그럼 얘가 언젠가는 이게 전격 전류 IN이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거에 해당하는 전압 강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직권 발전기의 특징을 보자 이거예요. 특징. 첫 번째로는 자, 얘는 무브화 시 운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무브화 운전이 즉 무브화 시 발전이 불가능하다. 그러겠죠. 그럼 무브화 시 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무브화 포화 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얘는 IS가 0이어도 전압이 유기기 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회로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얘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얘를 회전시켰을 때 유기 기전력이 있어야지만 요 IS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자속이 증가를 하고 다시 유기 기전력이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다시 아무런 IS의 전류가 안 흐르더라도 자, 얘를 회전만 시키면 어떤 일정 이상의 전압이 유기가 되어야지만 IS가 흐르겠죠. 그럼 IS가 흐르면 자속이 증가할 거고 전압도 서서히 증가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즉 계좌 전류가 없어도 발전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속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영구 자석처럼. 그걸 우리는 잔류 자속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여자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잔류 자속이 어떻게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지 발전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원동기를 역회전 발전 금지.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코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계좌에 코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를 만약에 이렇게 흘려준다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잔류 자속도 똑같은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잔류 자속의 방향이 이렇게인데 전류 방향을 이렇게 흘리면 자속이 잔류 자속과 같은 방향으로 자속이 더 어떻게 증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원동기를 반대로 돌려버리게 되면 얘가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반대가 되면 이 원동기에 의한 자속은 이러한 방향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하고 얘가 서로 어떻게 돼요? 잔류자속과 상쇄돼서 자속이 뭐예요?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속이 0이 되기 때문에 발전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동기의 역회전 발전 금지 이유는 잔류 자속이 소멸되기 때문에 역회전 운전을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네 번째는 이 직권 발전기의 용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용도를 보면 자 이걸 한번 볼게요. 부하 전류를 증가할수록 여기에 단자 전압이 어떻게 증가가 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 강화에 의해서 단자 전압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근데 직권 발전기는 부하 전류가 증가할수록 여기에 있는 뭐가 단자 전압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쓰냐면 여기가 발전소이고 여기가 뭐 수용가 여러분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다라고 하면 자 얘를 발전소에서 수용가로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기서 전압 강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전압 강화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승합기라는 게 사용이 됩니다. 즉, 이 직권 발전기의 특징 중 하나인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자 전압이 더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장거리 송전선로에 그죠? 전압 강화 보상을 위한 강화 보상 목적의 승합기로 사용이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분권 발전기입니다. 이 분권 발전기는 자여자 발전기로서 계자와 전기자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직류 발전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러한 발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로를 그려보겠습니다. 회로를 그려보면 전기자가 있고 이렇게 회전이 되겠습니다. 얘가 N RPM으로 회전을 하겠죠. 이때 이 전기자와 계자가 이러한 식으로 병렬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RF, 여기를 RA 이렇게 되겠죠. 실제 여기에서는 계자 전류를 조정하기 위한 가변 저항 FR이라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계자 권선과 전기자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분권 발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죠. 계자에서 파이라고 하는 자속을 공급하고 N RPM으로 회전하게 되면 이 전기자에는 E라고 하는 전압이 6이 될 것이고요. 전기자에는 IA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것이고 부하에는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 부하 양단에는 단자 전압 V가 흐르게 될 것이고 또한 이 계자 방향으로 계자 전류 IF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K, 파이,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분권 발전기의 내용 중 첫 번째로 전압 및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압 및 전류. 전류를 먼저 보시죠. 전류는 자, 요 점에서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 전류 법칙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 합과 같다를 이용해 보시면 들어오는 전류는 IA가 되고 나가는 전류는 IF와 부하 전류 I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A는 부하 전류 더하기 계좌 전류 IF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이고요. 그러면 병렬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V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V가 됩니다. 그러면 RF에 V라고 하는 이 FR은 생략하고 보시면 됩니다. RF에 요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IF라고 하는 계좌 전류는 RF분의 V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계좌 전류 IF라고 하는 것은 RF분의 V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식이죠. 그럼 유기기전력 2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이기 때문에 자, 요만큼의 뭐예요? 전압 강화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E는 V 플러스 IA RA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식을 통해서 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당연히 기존에도 얘기했듯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와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가 존재를 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근데 일반적으로 요 값을 우리가 무시한다라고 했죠. 무시한다. 주어지면 고려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무시한다. 그럼 요 식을 통해서 단자전압 V라고 하는 것은 E 마이너스 IA RA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언제? 부하시. 부하가 있을 때. 그러면 무부하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하 전류가 0임을 뜻하는 거죠. I equal 0이 됩니다. 그럼 I가 0이 되면 전기자 전류는 계좌 전류만 남게 되죠. 얘가 0이기 때문에 I에 있는 계좌 전류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무부하 단자 전압은 요거네요. 여기에다가 그냥 IF만 넣으면 되잖아요. E 마이너스 IF RA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값도 상당히 작은 값입니다. 계좌 전류도 작고 전기자 저항도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는 또 마찬가지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무부하 단자 전압은 얘도 그냥 유기기전력과 같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다. 이것이 이제 무부하시입니다. 무부하시.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특성 곡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성 곡선. 특성 곡선에서는 두 가지 무부하 포화 곡선과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부하 포화 곡선. 이 무부하 포화 곡선은 계좌 전류와 유기기 전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래프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로축에는 이제 계좌 전류 IF가 되고요. 세로축에는 유기기 전력 E가 됩니다. 그러면 유기기 전력 E라고 하는 것은 K 파이 N이기 때문에 회전수가 일정하다면 유기기 전력은 자속과 비례한다는 얘기죠. IF를 우리는 자속 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그리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는 계좌철심의 자기 포화와 이 계좌의 잔류 자속으로 인해서 그래프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게 실제 유기기 전력에 대한 그래프 E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무부하 포화 곡선을 가지고 이 분권 발전기의 특징과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을 가지고 설명하는 특징이 나눠지기 때문에 한 번씩 적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 자, 얘는 자여자이기 때문에 잔류
자속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지 발전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얘도 자여자이기 때문에 역회전 운전 금지. 그죠? 원동기에 역회전 운전 또는 뭐 발전 금지한다. 이거 왜 금지한다라고 했죠? 잔류 자속이 소멸되기 때문에. 잔류 자속이 소멸돼서 얘는 역회전 운전을 금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얘기할 요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그래프에서 제가 이러한 직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서 만나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선에 기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가로축분의 세로축이에요. 여기가 유기기전력이네요. 근데 얘는 무브와 단자전압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그냥 V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의 기울기는 IF분의 V다라고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게 같다고 했어요. 그죠? 2는 V0랑 같다고요. 그리고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세로축의 변화량이니까 IF분의 V다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IF는 RF분의 V란 말이에요. 그러면 IF분의 V는 우리는 RF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RF는 IF분의 V.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개, 자, 저항, 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은데 만약에 이 RF라고 하는 계좌값을 증가시켜 보도록 할게요. 계좌값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시켜 준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증가시켰다고요. RF를 어떻게 했다? 증가시켰다. RF를 증가시키면 이 점이 이쪽으로 와요. 그럼 보니까 여기에 RF가 요만큼에 있을 때는 유기기전력이 이만큼인데 RF를 증가시키니까 요만큼으로 내려왔네요. 그렇죠? 그럼 RF를 조금 더 증가시켜 볼게요.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해볼까요? RF를 더 증가시켜 보니까 여기서 만나네요. V 값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더 내려왔네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RF를 여기서 보면 RF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이 유기 기전력이 될 수 있는 그 증가할 수 있는 그 값 맥시멈 값이 어떻게 줄어든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줄어든다 이거. 줄어들고. 그러면 RF를 더 증가시키면 얘가 여기와 딱 만나는 선이 있어요. 요거와 딱 만나. 그럼 얘를 딱 보면은 얘는 여기서 만나네. 뭐 여기 다른 데도 여기 다 만나기도 하지만 최고 여기서 딱 만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와 같은 요 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 선을 임계 저항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발전을 해서 전압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RF라고 하는 값이 어떤 일정 값보다 커지면 전압이 최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요. 전압이 확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계좌 저항의 값은 요 임계 저항 값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야지 우리가 전압이 확립이 된다. 전압이 유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계좌 저항이 임계 저항보다 어떻게 한다? 작아야 한다. 이거보다 커버리게 되면 전압 확립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볼게요.
IF는 RF분의 V란 말이에요. 분명히 RF를 증가하면 자속이 줄어들고요. IF가 줄어들고요. IF가 줄어들면 자속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속이 줄어들면 유기기전력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0에 수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값 이상으로 RF가 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임계저항값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좌저항의 값이 임계저항의 값보다 작아야 된다. 왜? 전압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동시를 한번 볼게요. 기동시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를 시작할 때, 다시 어떻게 발전기를 시동할 때, 자, 회로로 알아볼게요. 얘를 가변할 수 있다고 했어요. FR의 값을. 이게 합쳐서 이제 RF가 되는 거죠. 얘를 가변할 수 있는데 얘를 크게 해야 될까요? 작게 해야 될까요? 언제? 발전기를 기동할 때. 그럼 잘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발전을 하는데 0에서 갑자기 기동시 500V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발전을 하는데 0에서 10, 50, 100, 200, 400, 500 이러한 단계적으로 전압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기동할 때는 서서히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맨 처음에 기동할 때부터 100, 그러니까 IF를 크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서서히 이렇게 증가시켜주면 돼요. 즉 뭐란 얘기예요? IF를 0에서부터 높은 값으로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계좌저항을 큰 값에서 감소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기동 시 FR의 값은 계좌에 있는 가변저항이에요. 얘는 최대로 하는 게 좋다. 왜? IF 값을 줄여놓기 위해서. 그 다음에 IF를 서서히 증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IF가 이때는 뭐예요? 작은 값인 거죠. 근데 여기를 FR의 값을 줄여가면 IF 값이 증가하면서 유기결도 증가하게 됐죠. 얘는 발전기에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전동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권 전동기도 있겠죠. 그렇죠? 분권 전동기는 얘는 무조건 반대예요. 그죠? 최소예요. 최소. IF가 얘는 커야 돼요. 어디에서? 전동기에서. 이것도 이제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브와 포화 곡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이제 특징이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외부 특성 곡선을 보도록 할게요. 외부 특성 곡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외부 특성 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려보게 되면 세로축은 단자 전압이 되겠고요. 부하 전류, 단자 전압, V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V는 분명히 E 마이너스 IA RA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하 전류가 0일 때는 무부하니까 여기를 제가 편의상 V0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부하 전류를 증가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값을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단자 전압은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수학적으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전격 전류 IN이다 라고 해보면 얘 전류는 분명히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내려올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전기자에 의한 전기자 전압 강화, 뭐 EA
또는 뭐 E, B가 포함되어 있는 값이 되겠죠. 전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한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네 번째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부하를 서서히 단락하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부하를 서서히 단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하 전류를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부하 전류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여기에서 더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를 증가시켰어요. 얘를.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하게 돼요. 그럼 얘가 감소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죠. IF는 RF분의 V예요. 그러면 부하 전류를 증가하면 서서히 증가하면 얘가 증가하고 그러면 단자 전압이 감소하네요. 그럼 단자 전압이 감소하면 계자 전류가 감소하게 되네요. 그럼 계자 전류가 감소하면 자속이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속이 감소하면 또 유기기 전력이 또 감소하겠네요. 그럼 또 얘가 감소하네. 그럼 얘는 더 감소하네. 그쵸?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부하 전류를 더 증가하면 얘가 단자 전압이 이렇게 감소해요. 이렇게. 근데 어느 한계점에 딱 넘어가게 되면 얘가 감소하니까 자속이 감소하고 유기기 전력이 감소하니까 얘는 더 감소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프가. 어떠한 일정한 전류에 수렴하게 된다 이거예요. 즉 얘는 단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단락 전류는 크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단락 전류는 크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분권 발전기에서 부하를 서서히 단락하면 부하 전류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여러분들은 단락 전류는 무조건 크니까 큰 전류다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부하를 서서히 단락하게 되면 즉 부하 전류를 서서히 증가하게 되면 이 분권 발전기는 어떻게 되냐면 초기에는 큰 전류가 흐르나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더 지나면 나중에는 작은 소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러한 특징이 있겠다 이거예요. 서서히 단락하게 되면 부하 전류가 서서히 더 증가하다가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부하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떠한 한계점에 딱 지나게 되면 어떻게 소전류로 감소한다. 이게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외부 특성 곡선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5번째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5번째를 보시게 되면 운전 중 무부하 금지. 이거는 회로를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부하 전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계자 전류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전기자 전류 IA입니다. 그래서 5번에 운전 중 무부하 금지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여기에는 1A의 전류가 흐르고요. 부하 전류는 100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자에는 101A의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이렇게 운전 중에 얘를 무부하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얘가 0으로 되겠죠. 부하 전류가. 그러면 이 101A라고 하는 전류가 모두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요 계자로 흘러버리게 됩니다. 즉, 이 부하 전류가 모두 계자 전류에
흘러버리게 된다. 그러면 이 계좌 권선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권선이 소손되겠죠. 그래서 부하 전류가 큰 부하 전류가 어디로? 계좌에 흘러. 계좌 권선을 뭐한다? 소손한다. 탄다 이런 얘기예요. 6번째. 운전 중 계좌 권선 개방 금지. 볼게요. 자, 왜 운전 중 계좌 권선을 금지해야 되느냐? 운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IF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계좌는 코일이니까 얘는 L 성분이겠네요. L. 그러면 이 계좌에 걸리는 전압 VL은 L dt di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계좌 전류가 흐르고 있는 사이에 얘를 만약에 개방해 버리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큰 전류가 변화하게 되죠. 즉 고전압이 유기가 됩니다. 즉 운전 중에 계좌 권선을 개방하게 되면 계좌 권선에 고전압 유기에 의한 계좌 권선이 뭐 할 수 있다? 소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계좌 권선 개방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라. 이 분권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암기 이해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분권 발전기의 용도를 보도록 할까요? 네 번째 용도를 보자. 특징 뭐 7번째 하나 빼먹었는데 얘는 전압 강하가 작기 때문에 정전압 발전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타여자 발전기와 이 분권 발전기는 정전압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라고 봤더니 화학 공장의 전원이 일정한데 필요하더라고요. 공장의 전원 또는 직류 전동기의 전원, 일반 전원, 축전지의 전원, 이런 데 사용이 되더라. 그러니까 정전압을 사용하는 곳에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가지 더 쓰자면 교류 발전기, 동기기의 여자기의 전원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분권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꼭 모두 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복권 발전기입니다. 이 복권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직권과 그 다음에 분권이 함께 있는 그러한 직류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직권과 분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외분권 또는 내분권으로 나눠줄 수가 있겠고요. 이 자속이 서로 같은 방향, 증가하는 방향이냐 또는 서로 감소하는 방향이냐에 따라서 가동 복권 또는 차동 복권으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권과 복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외분권, 내분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로를 그려보게 되면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분권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분권을 이렇게 그려보고 전기자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를 이렇게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현재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분권 발전기입니다. 이때 계좌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면 직권 계좌가 여기에 연결이 되면 지금 분권이 이 회로 전체 바깥에 있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외분권, 복권 발전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림을 또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권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전기자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권 계좌가 이번에는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바깥에 있는 거고 얘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내분권 복권 발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문제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복권 발전기를 직권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직권으로 만들고 싶으면 얘가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분권 계좌를 어떻게 한다? 없애주면 돼요. 개방한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복권 발전기를 분권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얘만 없으면 되잖아요. 얘를 단락시켜야 되겠죠. 직권 계좌를 어떻게 한다? 단락한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겠어요? 분권 계좌는 개방하고 직권 계좌는 단락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 외분권 복권과 내분권 복권 발전기의 전압 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분권은 RF, 직권은 RS, 전기자 저항 RA라고 하도록 하고요. 자, 전류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기자 전류 IA, 직권 계좌 전류 IS, 분권 계좌 전류 IF가 되고 부하 전류 I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하가 연결되면 부하의 단자 전압 V가 될 것이고요. 유기기 전력 E가 됩니다. 당연히 전동기는 회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분권도 마찬가지로 분권에서는 RF, 여기가 RS, 여기가 RA가 되죠. 여기서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유기기 전력 E가 될 것이고요. 전기자 전류 IA, 직권 계좌 전류 IS, 부하 전류 I, 분권 계좌 전류 IF가 됩니다. 그리고 부하가 있다면 이 부하의 단자 전압 V가 됩니다. 그럼 먼저 전류에 관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키르호프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압과 같습니다. IA는 I 플러스 IF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중요한 것은 IA와 IS가 같다라는 거죠. IA와 IS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기기 전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기기 전력 E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네요. 그죠? V 플러스 여기에서 전압 강화, 여기에서 전압 강화 걸리는데 IA나 IS가 같기 때문에 IA에 RA 플러스 RS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자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E 마이너스 IA에 IA 플러스 RS다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내분권 복권에서는
동일하게 자, 키르요프의 법칙을 적용해 보면 IA는 I 더하기 IF입니다. I 플러스 IF.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직권 계좌 전류와 부하 전류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와 IS가 같다. 이걸 알 수가 있겠고 유기기 전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E는 여기가 전압 V 플러스 여기서 전압 강화 있고 여기서도 전압 강화가 있네요. 여기는 IARA 플러스 여기에 전압 강화는 IS, R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IS는 I랑 같은 거죠. 자, 그럼 여기 단자전압 V라고 하는 것은 2에 마이너스 IARA 마이너스 IS, RS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을 적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식을 외워라 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회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 회로를 보고 어떠한 식이든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게끔 이해를 하셔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마시고 얘네들에 대한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식을 직접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직권 계좌권선과 분권 계좌권선의 연결에 따른 외분권, 내분권에 대한 식이 될 것이고요. 그럼 두 번째로 자속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분권 계좌면 분권 계좌에서 전기자의 자속을 이렇게 공급을 할 것입니다. 그럼 얘를 편의상 파이 1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권에서도 전기자의 자속을 공급을 할 것입니다. 얘를 파이 2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속 파이 1과 자속 파이 2가 파이 1과 파이 2가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요. 다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나는 가동 복권 발전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차동 복권 발전기가 됩니다. 이때 가동 복권은 여기에 있는 자속이 서로 방향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이 이퀄 파이 1 플러스 파이 2의 형태가 되고요. 얘는 파이 이퀄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2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속이 얘는 서로 부하 전류가 증가할수록 얘는 부하 전류가 증가할수록 파이 2가 증가하는 거죠. 즉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이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하면 자속 파이 2가 증가를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자속이 어떻게 되냐. 그에 따라서 나머지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때 가동 복권에서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과복권, 또 하나는 평복권, 또 하나는 부족복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은 외부 특성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특성 곡선. 이 외부 특성 곡선은 뭐와 뭐와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했죠?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간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식을 먼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식. 요식을 갖고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외부권이나 내분권이나 결과적으로 외부 특성 곡선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V는 E 마이너스 IARA 마이너스 ISRS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도기 전력 2라고 하는 것은 K 파이 N 이것입니다.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세로축에는 단자 전압, 가로축에는 부하 전류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부하 전류, 여기는 단자 전압. 그리고 이 점이
V0라고 보겠습니다. V0라고 하는 것은 무부하 단자 전압을 뜻합니다.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무부하 단자 전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떠한 지점 요 부분을 제가 정격 전류 IN이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그럼 여기에서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하면 요 파이2, 이 가동 복권부터 볼게요. 파이2가 증가를 합니다. 그렇죠?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하면 요 파이2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요 전체 자속이 증가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파이가 증가하면 여기에서 보시면 파이가 증가하면 유도기 전력이 또 증가를 해요. 그럼 유도기 전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단자 전압이 증가한다는 얘기네요. 근데 부하 전류를 보면 이거는 또 증가를 할 거 아니에요. 다 증가하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식을 간소화해 볼게요. V는 E 마이너스 여기에 전압 강화 이렇게 써볼게요. 얘를 전압 강화할게요. 그러면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I가 증가하면 어쨌든 간에 가동 복권에서는 파이가 증가하고 유도기 전력이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부하 전류가 증가하니까 얘도 증가하고 전압 강화도 어쨌든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증가분에 대해서 유도기 전력에 대한 증가분을 델타 E라고 하고 전압 강화에 대한 증가분을 델타 스몰 E라고 해볼게요. 그럼 세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얘가 더 큰 경우 또는 얘가 같은 경우 또는 전압 강화가 더 커버리는 경우 이런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이 전압 강화 증가분보다 유도기 전력의 증가분이 더 크게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1번. 얘를 우리는 과복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더 커버린대. 근데 얘는 같다 이거예요. 얘를 평복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같아버리면 얘는 그래프가 얘랑 이렇게 같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나 같다고요. 얘를 평복권 이렇게 얘기해요. 1번, 얘는 2번. 전압 강화가 더 커버리게 되면 여기에서 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3번. 얘를 부족 복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복권, 평복권, 부족 복권. 그러면 하나 남은 차동 복권을 보도록 할게요. 차동 복권을 보게 되면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하면 파이2가 증가해요. 그럼 자속이 얘는 감소해요. 그럼 유기기 전력 2라고 하는 것은 K 파이 N에 의해서 자속이 감소하니까 유기기 전력도 얘는 감소하네요. 차동은.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자속이 감소하고 유기기 전력이 감소하니까 단자 전압은 더 감소하네요. 그러니까 차동 복권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자 전압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어떠한 일정 값을 지나면 얘가 완전 이제 회복 불가능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정전류를 공급한다 이거예요. 얘를 뭐 하냐면 또 수화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자, 가동 복권은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한다. 차동 복권은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자속이 얘는 감소해요. 그게 기본이 되는 거고 가동 복권에서는 자속이 증가하니까 이제 유도기 전력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유도기 전력 증가분이 있고 전압 강화 증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를 보고
유도기 전력이 더 많이 증가하면 과복권인 거고 같으면 평복권인 거고 전압 강화가 더 많으면 부족복권인 거죠. 근데 차동 같은 경우에는 부하 전력이 무조건 증가하면 자속이 무조건 감소하게 되고 유도기 전력이 감소하고 단자 전압도 무조건 감소하죠. 근데 어떤 일정한 값을 넘어버리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정전류만 계속 공급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얘네들마다 특징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과복권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아니라 용도가 있겠다. 용도. 얘는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자 전압이 증가한다. 이거 뭐랑 똑같았어요? 직권 발전기랑 똑같았죠. 어디 쓰면 되겠어요? 장거리 송전선로에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한 승합기에 써주면 되겠다. 그렇죠? 두 번째, 평복권은 얘는 전압이 일정하네요. 그쵸? 정전압 발전기네. 이 정전압 발전기는 뭐랑 같아요? 정전압 발전기는 분권이나 타여자랑 같겠죠. 그래서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용 전원, 시험용 전원, 화학 공장용 전원, 그렇죠? 아니면 교류 여자기의 직류 전원, 이런 식으로 정전압 발전기로 사용할 수 있겠다. 3번의 부족 전압은 특별하게 이용할 이유가 별로 없죠. 여기에 있는 차동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동 발전기는, 차동 복권은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얘는 정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용접용 변압기, 용접용 부하에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용접용은 여러분들 항상 정전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전류를 공급하는 발전기라든가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용접용 전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차동 복권 발전기는 용접용 부하의 전원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